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창입니다. 이제 12월도 이미 반을 넘었고 오늘 16일이 지났으니 내일 17일입니다. 오늘은 5시에 명동에 좀 큰 리테일 계약이 있었고요. 뭐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건데, 뭐 명동에는 웬만한 가게 한 칸이 강남 3구의 웬만한 이면에 있는 꼬마 빌딩 한 달 월세 다 합친 거보다 그 가게 한 칸이 더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게 여러 칸에 약국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은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모든 계약이 다 소중하지, 뭐 건물이 크다고 해서 대단한 계약이고 건물이 작다고 해서 작은 계약이고 이런 건 없는데, 면적은 작은 계약이지만 임대료라든지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작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계약이었죠.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그냥 머리에서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저희 직원들도 있고, 또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상대방 부동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불경 필사를 하다가 쓴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 아침마다 타로 카드 피듯이 불경책을 딱 펴가지고 그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딱 나오면 그 문구를 여러 번 읽은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게 나왔어요. 마음을 맑게 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수행 정진을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올곧은 마음,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수행을 했을 때 더 빨리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여러 번 읽다가, 아차,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약 400m 앞 부동산 일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구간입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 정도에 맞게 부동산 일을 했을 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속도가 붙는다고 하면 타고난 부동산쟁이거나 사람의 심리를 잘 살피는, 남의 마음을 잘 읽는 연습이 잘 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조직 생활을 오래 해서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실적, 더 빠른 실적을 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살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 느끼는 건, 임기응변, 통박, 순간적 아이디어를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전화가 오네요. 받을 수가 없는 전화인데. 6시 반인데 전화할 수는 있죠. 또 받으려고 하니까 끊어지네. 이렇게 라이브 하다가, 이거 제가 하시는 중개사분인데 부동산 일로 막 이렇게 되면 재밌었을 텐데. 지금 전화하신 분은 저기 경기 남부 경치 좋은 곳에 있는 호텔을 매각하신다고 저한테 어제 전화하셨던 분인데, 저 이거 자체도 인기응변이에요. 영상 찍고 있는데 무슨 전화가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계약한 것 중에 인기응변과 관련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 외국계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최근에 저희 회사와 했는데,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계약은 이제 한글 계약서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고, 보통은 이렇게 외국 회사가 영문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보통은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고요, 그 맨 끝에 한국이니까 분쟁 시 한국어판이 우선한다,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외국 회사들, 뭐 일본 회사들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유사해요. 근데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또 지사장님이 한국 사람이고 저희가 분명히 물어봤는데 한국어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이제 계약할 때 보니까 이제 저희 중개사분도 말씀을 하시고,
또 임차인분도 영문계약서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글 계약서 날인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런 것까진 괜찮은데, 본사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카피본을 보내야 되니 영문 계약서도 본사 보고용으로 하나 날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보통은 영문이든 한글이든 중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서는 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를 작성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건물 쪽에서 자, 그러면 날짜를 다시 잡고 한글 한 줄, 영문 한 줄, 한글 한 줄, 영문 한 줄,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서 와서 계약을 다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만납니까? 물론 만날 수는 있겠지만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뭐하러 다시 만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 쪽에다가 어차피 한 줄 한 줄씩 넣으나 한 장 한 장씩 넣으나 뭐가 차이냐,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계약서 다 호직해서 다 뜯고 앞표지 한글, 뒷표지 영문,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영문을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으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영문이 더 길어가지고 몇 장 남길래 남는 영문 3장은 마지막 영문 4장과 함께 같이 연달아 가지고 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고, 또 맨 마지막에 날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날인을 2장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알아볼 수 있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글을 알아볼 수 없으니 도장을 찍는 날인은 영문본에다가 찍고 한글본을 찢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이사이 하나하나씩 껴가지고 페이지가 2배가 되긴 했지만 하나의 계약서로 만들고 다시 찍고 천공하고 도장 찍고, 그래서 계약 끝냈습니다. 실제로 일하다 보면 계약하다가도 계약이 많이 깨지고 변수가 많이 있는데, 그 변수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경험치에서 나오는 건데, 그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계약을 못하는 사람이냐, 경험이 많은 사람만 계약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생각을 골똘히 몰입해서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호기심도 많아야 되고, 또 왜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창의적인 생각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임기응변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계약을, 저희 회사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이 최근에 계약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계약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큰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해보다 제가 지금 바쁘게 살고 있지만 재미도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보고 있다. 왜냐, 하루에 계약을 4-5개를 하다 보면 그 4-5개 하는 중개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심지어 간이라는 방법,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는 그 흥미로움이고, 또 그 와중에 저로서 느끼는 또 기쁨은, 제가 그래도 부동산을 28년이나 했기 때문에 계약하다가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또 중개사분들이 좀 당황을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오래된 중개사도 있지만 그 1년 안 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당황할 때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가져다가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해줬을 때 저도 보람을 느끼고, 또 오래되신 분이나 경력이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스무스하게 계약을 잘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이 잘 가르쳐놨는데 잘 배웠구나, 심지어는 아, 내가 저렇게까지 안 가르쳤는데 노력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기쁨을 느끼는 거죠. 기쁨이 꼭 어떤 에서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에서도 느끼는 즐거움은 상당히 많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아, 저분은 안 가르쳐줬는데도 저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야, 저 양반은 부동산 중개하려고 타고났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 저렇게 못 알아듣는다고?
과연 저 사람이 부동산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딴 거야? 라는 사람들을 우리 직원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직원이라고 하니까 또 이 영상을 저희 직원분 중에 그게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궁금해 하시는 분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너야. 그 실제로 왜냐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은 궁금해 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기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찔리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이 부동산업이라는 게 무슨 예체능도 아닌데 꼭 타고나야 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제가 마칠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영업을 잘하거나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고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만 큰 돈을 벌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엄청 숫기였고, 처음 소개팅한 여자랑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을 정도로 숫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어디 가가지고 노창이 말 없다, 말 못한다 이런 소리는 제가 또 안 듣고 살거든요. 왜 그러냐, 영업하면서 연습되고 많이 하다 보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것만큼 노력하려고 얘기하고, 저 말주변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종이에다가 스크립트 쓰는 교육을 회사에서 받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 지금 차 안에서 저 혼자 얼마나 지금 말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연습을 많이 받았어요. 볼펜 하나 쥐어주고 이 볼펜에 대해서 30분 동안 얘기해봐. 실제로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 가지고 잘하게 됩니다. 제가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봉을 올리고 와서 나머지 영상을 찍을게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주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말씀드릴게요.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100점 만점에 100점, 120점까지 타고난 사람보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99점, 100점에 도달할 수 있다.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타고나가지고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로 타고났다, 절대 음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이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음대를 가고 음악을 전공하고 누군가를 가리키고 공연을 하고 음악가가 되고 그런 거는 연습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차르트는 못 되겠죠.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동산은 타고난 음악가나 예술가에 비해서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 이건 노력으로 정말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말주변이 없다,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연습을 해야죠. 내가 오늘 만날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 사람과 A라고 상담을 하게 된다면 A-A-2 이런 R2, 1, 2, 3 이렇게 연습을 해서 고객이 A라는 말을 할 때 나도 A-라고 대답하고 B라고 얘기할 때 B-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연습이 아주 평생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하루에 10명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300일 일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000명을 만나는 거예요. 1년 동안 3,000명의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했는데 말주변이 늘지가 않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00명을 만났는데 말주변이 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은 영업을 하지 마세요. 왜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해도 안 되는 사람, 또 하나 3,000명을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신입 직원 때 제 윗사람들이 저를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그 3,000명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전 그 첫 해 연도에 그 이상 만났다고 전 자부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먹고 살 수 있고 말주변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매뉴얼에서 멋지게 제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사람 만나기 전에 스크립트를 연습해라, 나올 수 있는 그 변수에 대해서 롤플레이를 해라,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에이 이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나한테 롤플레이 상대해줄 사람이 없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상대가 있어가지고 롤플레이를 항상 했겠어요? 차에서 자기 혼자 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메이트 플러스 중계 노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중계도 돼보고 건물주도 돼보고 그 바둑 장기 둘 때 그 선생 김봉두에서 바둑 두고 후드티 쓰고 반대 방향 가서 자기가 다시 백돌 놓고 그 실제로 핑계를 대지 말고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혼자 롤플레이 못하나요? 상대방이랑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혼자 했을 때 아 이게 내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녹음을 남한테 들려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지 않은 상태로 아 나는 부동산 영업이 나한테 맞지 않은가 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는데 28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다 변명이에요. 저 20대 후반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29살에 큰애가 태어났거든요. 그 제 책에도 써놨지만 1살짜리 애를 앉혀놓고 아빠가 이대로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 너도 분유를 밥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모 자격이 있는 놈이냐고요. 그게 어떻게든 도둑질을 해서라도 애를 분유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낳지를 않들까. 그러면 결국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막혔다고 방법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방법 찾아내야죠. 얼마 전에 부동산 폐업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 영업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은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핑계를 욕을 할 뻔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폐업한다? 그거 정말 그거는 물론 이제 부동산 안 맞으면 다른 거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쉬운 부동산 직업에서 자기가 해볼 것도 못 해보고 폐업을 했다? 자 그럼 부동산이 맞지 않으니까 폐업을 하고 커피숍을 차린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하는 부동산 일 못한 사람이 커피숍에서 커피숍은 될까요? 커피숍 하는 사람이 커피만 잘 내려면 되는 거예요? 스몰 토킹도 잘해야 되고 손님 접대도 잘해야 되고 원두 하나 사더라도 제대로 된 원두를 사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에서 90점을 못한 사람은 뭘 해도 90점을 못해요. 근데 부동산 일을 하는데 90점을 넘겼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이 자기한테 안 맞는 것 같고 100점은 못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커피숍을 차려도 90점은 할 거 아닙니까? 식당을 해도 90점을 할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적성에 맞으면 그분 커피숍에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보험 하시는데 90점 하신 분, 커피숍 하는데 90점 하신 분이 100점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했을 때 사대가 맞으면 100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교를 다닐 때 전교 1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중간 이상 못 된다는 거는 지 노력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흥분을 이제 저희 직원이 영상을 찍는 거는 내용은 참 좋은데 영상을 찍다 중간에 화를 내지 말라고 저한테 2명이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움에 흥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집에 빨리 가지 않으면 7시가 됐는데 밥 차려놨는데 밥을 먹으러 안 올라온다고 저희 집사람이 또 이제 화를 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뭔지 들으셨죠? 타고난 사람도 있고 즐기는 사람도 있고 타고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 무엇이든 노력을 해서 1등이 될 수는 없지만 중간 이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부동산에서는 당연하다.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이라는 직업이 제 인생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부동산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은 입사 지원을 해주시고요. 며칠 전에 제 영상을 보고 이력서를 보내주신 몇 분이 계시는데 문턱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같이 일하고자 제안 드릴 거기 때문에
지원서를 보내주시고요. 제가 새로운 센터를 회사에서 만들어놔가지고 교육센터를 만들어놔서 책상이 20개나 지금 있습니다. 20명을 채용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1월 달에 한꺼번에 7, 8명이 입사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정말 안 하겠다고 결심한 신입 직원 교육도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